썬더볼트 4는 이전 출시했던 USB들의 모든 버전을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꼽는 USB마다 제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외장 하드도 최신 SSD를 연결해도 제 속도에 반도 나오지 않고 있다. 내 맥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플레이백입니다. 맥스튜디오 맥스를 구매할 때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이 SSD 용량이었습니다. CPU나 GPU 코어의 개수가 성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졌으나 SSD 용량은 실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IT 덕후로서 가성비를 고려하여 깡통의 SSD만 1TB로 선택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오로지 가성비를 생각하였습니다. 1TB당 54만원이나 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M1 맥에서 1TB를 자신있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인클로저를 사용한 외장 SSD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용되는 외장 SSD는 완성품 SSD와 조립식 SSD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완성품 SSD는 보통 800에서 900MB/s 정도의 속도로 조립식 SSD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충격과 발열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SSD는 2000MB/s 이상의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반면 M1 맥에서 호환성이 떨어지고 발열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장 장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립식 SSD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하는 조립식 SSD의 조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웨이브링크의 TB3000A와 SK 하이닉스 골드 P31입니다. 읽기 2500, 쓰기 2300MB/s의 속도를 보여주며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6월 말 기준 TB3000A는 알리발 9만원, 국내발 11만 9천원이며 P31 SSD는 1TB 15만 4천원, 2TB 28만 2천원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TB를 사용하신다면 삼성 970 에보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P31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소음에 민감하지 않고 발열이 걱정되는 분은 리뷰 안에 쿨러가 있는 TB3000A를 구매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아카시스 USB 4.0과 삼성 980 프로의 조합입니다. 쓰기 2800, 읽기 2600 이상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인클로저는 조금 더 비싼 오리코의 USB 4.0을 지원하는 모델들도 있으며 SSD는 저렴한 파이어쿠다 510으로 비슷한 성능을 뽑아냈다는 분도 있지만 둘 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갖고 싶으시다면 사용 후기가 많은 아카시스 USB 4.0 지원 모델과 삼성 980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6월 말 기준 인클로저는 알리발 약 16만원, 국내발 25만원 정도이며 980 프로 SSD는 1TB 18만 5천원, 2TB 35만 6천원 정도입니다. 여담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SN750과의 조합은 SN750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어서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M1에서 1000MB의 속도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사용했던 조합은 TB3000A와 크루셜의 P5 2TB였습니다. 읽기 1200, 쓰기 1300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었으며 프로젝트와 원본 푸티지를 모두 외장 SSD에 저장해도 4K 영상 편집은 무리 없이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학 흐름 효과를 주거나 움직임이 많은 타이틀을 얹었을 때는 약간의 미묘한 렉이 있었습니다. 라이브러리와 캐시, 최적화 파일, 세 가지의 저장 위치를 내장 SSD로 변경하여 렉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작업 환경에 불만은 없었지만 우연히 P31의 펌웨어 업데이트 소식을 들었고 읽기 쓰기 2000MB/s 이상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SSD를 골드 P31로 교체 후에는 모든 프로젝트 파일과 원본 푸티지를 외장 SSD에 저장하고 작업 후에 통째로 외장 하드로 옮겨두고 있습니다. 광학 흐름 효과도 무거운 타이틀도 내장 SSD에서 작업하는 것과 체감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맥 스튜디오를 구매하며 2TB로 구매하지 못한 한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내장 SSD의 5400MB/s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는 작업만 매끄러우면 모두 괜찮습니다. 파일의 이동과 익스포트는 어차피 밥 먹을 때나 잘 때 하기 때문입니다. M1 맥북이나 맥미니, 맥스튜디오 등 M1 맥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립식 SSD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열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발열 때문에 연결이 끊어졌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취향에 따라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완성품 SSD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본 푸티지는 외장 SSD에 저장하고 작업 시 발생하는 캐시와 최적화 파일 등을 내장 SSD로 설정하면 내장 SSD에서 작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행이나 외부 작업 때 사용할 완성품 SSD를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충격과 발열에 강하고 방수 기능까지 갖춘 킹스톤 XS 2000 2TB SSD는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1에서 가장 호환성이 좋다고 알려졌던 SN750은 업데이트 이후 M1에서 1000MB/s로 속도가 반토막이 나고 이전에 속도가 잘 나오지 않던 P31은 호환성을 위한 업데이트로 M1에서 속도가 잘 나오게 되다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역시 2000의 특산물답습니다. 혹시 더 좋은 조합이 있다면 다른 M1 유저분들을 위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작업이 더욱더 편해지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